정치인 정승현으로 넘어갑니다. 자, 미래 일단 통합당 네네. 후보시죠. 예, 그렇습니다. 네, 이 지금 현재 문재인 정권의 네. 지금 한 3년 가까이 돼가고 있잖아요. 네, 네. 어떻게 보십니까? 물론 뭐, 제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불만스러운 게 많이 있죠. 네, 그래서 뭐, 그분이 나름 국민들과 이렇게 소통하려는 노력을 보이고, 그런 모습들은 전 좋게 봅니다. 하지만, 과연 뭘 이렇게 해놓은 게 있느냐, 뭘 해놓으셨을까 했을 때, 문재인 정부가 경제도 정말, 물론 경제는 꼭 정권 탓은 100%는 아닙니다만, 정권의 정책이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것도 사실입니다. 특히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제가 경제학을 쭉 가르쳐 왔습니다만, 네. 사실 교과서에 그런 게 없습니다. 예, 성장 정책이라는 거는 공급 측을, 즉 기업을 R&D를 할 수 있게 만들어줘서 규제를 풀어줘서 그걸 성장을 이끄는 유도한다. 것이지, 이거는 수요 측을 공공일자리를 만들고 최저임금 올려줘서 수요를 자극해서 성장하겠다는 건데, 이거는 교과서에 없는 이론이고, 자, 그게 만약에 잘못되면 그렇다면, 포퓰리즘으로 흐른다는 거죠. 재난기본소득위원회 지금 가장 코로나19 네, 사태에 네. 관해서 네, 네. 한 이슈인데요. 네. 경제학자로서 재난기본소득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는 조금 더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지 않을까. 70% 국민들에게 100만 원씩 네. 드린다고 했죠. 근데 사실 어렵지만은 100만 원을 안 받아도 어렵지만 또 살아가실 수 있는 분들도 꽤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거를 뭐 50%건 30%건 줄여서 네. 정말 더 심각한 영향을 받으시는 소상공인의 자영업자, 한테 더 지원하자. 실업자 더 집중 지원하는 게 맞지 않나. 그게 선택과 집중에도 효과가 있는 것이고 복지도 그런 쪽으로 가는 게 맞지 않나. 포퓰리즘이라고 오해받을 수도 있는데 그런 정책들이 오히려 지금 70% 주는 게 포퓰리즘 아니겠습니까? 그 선거를 앞두고 특히 그런 거 나오는 게 저는 상당히 좀 우려스럽기도 하고요. 그 그게 경제학자로서 조금 문제가 있는 정책.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오히려 다른 큰 면이 효과를 있습니다. 기대하기 어렵다 네. 생각합니다. 어쨌든 돈이 안 돌잖아요. 네네. 쓸 돈도 없고 네네. 실업에 빠지고 이런 상태인데 그러니까 그분들에게 그걸 200만 원, 300만 원 드리는 게 낫죠. 더 어려운 저는 더 어려운 분들에게는. 좀더 그러니까 어려운 전체 상황. 파이는 그대로 두되 아하. 네. 70%까지 이게 드릴 게 아니라 제 생각은 좀 50%건 40%건 이렇게 해서 더 어렵고 정말 이번 코로나 사태로 심각한 타격을 받은 자영업자분들에게 좀 집중적으로 도움이 아니, 갈 그러니까 수 이 있도록 정책이 하는. 사회복지 정책이 아니고 네네. 일종의 돈의 선순환. 그래서 네네. 경제를 좀 일으키자 네, 이런 네. 차원이지 않겠어요? 그럼 그러니까 이제 뭐 그런 게 앞서 본 소득주도 성장의 어떻게 보면 연장선상으로 볼 수가 있고, 네. 물론 어려운 분들 도와주는 거는 저는 그 분배 정책과 성장 정책을 분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분배 복지는 그것대로 좀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데, 지금 문재인 정부의 문제는 성장과 분배를 같이 가져가려고 하니까 소득주도 성장 같은 것이 나와가지고 성장도 제대로 안 되고 분배도 왜곡이 되고 둘 다 안 되는 겁니다. 두 마리 토끼를 못 잡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성장 정책과 분배 정책을 분리해서 제대로 좀 가는 게 맞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네. 자, 이번 선거에 가족들의 반대가 심했다에 오르드셨습니다. 예. 예, 한 번의 실패 때문에 그런가요? 그것도 있고 사실 뭐 많은 연수구 주민분들은 잘 모르십니다만 제가 네. 이번 선거가 4번째 도전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교수로서 4번을 국회의원만? 최근 국회의원 3번, 구청장 1번 중간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2번은 예비 후보 에서? 선거를 치르고 떨어졌고 네네. 경선에서 중결승에서 떨어졌고. 네. 뒤에 2번은 본선을 왔는데 네. 예비 경선까지 치르는 것도 쉽지 않은 과정입니다. 그것도 두세 달 고생을 하고 그래서 뭐 특히 우리 안 사람이 참 정치가의 아내는 참 고생을 하고 그렇다는 게 참 이해가 그렇죠. 될 정도로 새벽부터 밤까지 지하철역에서 명함 돌리고 이렇게 한다는 게 쉽지 않아서 이번에는 특히 지난번에 또 200여 표 차로 진 후유증이 저도 있었습니다만 집사람도 그런 것들이 상당히 남아 있어서 이번에는 당신 싫으면 뭐 사무실 안 와도 된다. 그래서 사실 예비 경선 때는 한 번도 안 왔습니다. 본선 막 가게 되면 본선 때 도와달라. 어허. 네. 2주 동안. 그래서 그저께 처음 이제 사무실에 나왔습니다. 참, 정말. 집에 기름불이 좀 빠지잖아요. 뭐 기둥뿌리 없고 선생 월급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네. 조금 뭐 이번에도 좀 빚을 조금 자, 이 방송 얻으면서. 출연하신 김에 네. 우리 저 아내분한테 한 말씀 좀 해주시면 네. 참 지수 엄마 여러 가지로 미안하고 또 그저께 얼마 전에 결혼 기념 뭐
은혼 25주년이 은혼식. 은혼식이라고 하는데 그것도 제대로 못 챙겨서 미안하고 하지만 뭐 사랑하고 그리고 4월 15일이 충선 날인데 그 이틀 후가 당신 생일이니까 꼭 내가 좋은 선물 안겨주도록 열심히 노력할게. 자, 고마워. 이렇게 되면요. 이 모든 남편은 뻥이 좀 있어야 됩니다. 자, 이번에 뻥 치면서 한번 해보십시오. 뻥을 좀 뻥을요? 섞어서. 네, 뻥을 좀 섞어서. 뭐 해외여행 그럼요. 보내준다 뭐 이런 거. 그럼요. 좀 뻥을 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늘 해외여행 같이 한번 가고 싶어 하고 지금까지 한 번도 같이 못 갔습니다. 진짜요? 네, 저는 이건 문제 있는 남편이야. 저는 뭐 이제 일본 유학 생활하면서 오랫동안 한 10년을 집사람도 같이 살았기 때문에 그걸로 해외여행으로 생각하지만 집사람은 또 다른 것 같아요. 그럼요. 해외 거주죠, 그건. 한 번도 같이 못 갔고 그런데 내가 앞으로 어쨌든 뭐 정치를 하건 뭐를 하건 뭐 나이가 조금 더 지나야 되겠지만 당신이 원하는 해외여행 꼭 같이 갈 수 있도록 내가 열심히 노력할게. 고마워. 네. 아유. 자, 이번에 등원을 하시게 된다면 예. 나는 정말 어떤 정치인이 되고 싶다. 그런 말씀을 해보실까요? 예, 지금 제가 미래통합당에 소속이 돼 있습니다만 이게 사실은 국민들이 바라보기에 정치의 염증을 느끼는 게 여야 간에 너무 싸움 많이 하고 그렇습니다. 뭐 네, 무조건 반대하는 그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제가 정말 들어간다면 정말 이렇게 좀 타협의 정치, 포용의 정치를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강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라는 게 뭐 일반인들도 그렇습니다만 이게 대립되는 게 상대가 틀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의견이 다른 거죠. 입장이 다른 거죠. 그렇죠. 그걸 이해 못하는 그렇죠. 거죠. 다른 거죠. 그러니까 다름을 인정하고 최대한 타협을 해서 합의를 이끌어내고 자기 지지자들뿐만 아니라 상대 당 지지자들도 포용을 하는 그런 정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제가 네. 정치가 된다면 그런 정치가 되고 싶습니다. 공교육을 활성화할 수 있는 창의인재 양성교육을 강화하겠다라고 하셨는데 네. 저도 이제 학교에 들어가서 예술교육을 좀 많이 하거든요. 네. 창의교육 이런 걸 좀 네. 많이 하는데 공교육 현장의 어떤 현실적인 여건 안에서 창의성을 기를 수 있는 거에 대해서 저는 사실 현장에서 한계성을 좀 많이 느끼거든요. 근데 어떤 방법이나 어떤 그런 것들 좀 생각하시는 게 있는지. 그러니까요. 뭐 창의적 인재 양성이 가장 뭐 초중고뿐만 아니라 대학에서도 중요한 과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뭐 저는 이제 몇 년 전까지 인천 교육기부 네트워크라는 네트워크 대표를 맡아봤습니다.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작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이제 중고등학교에 이제 진로 지도 자기가 무슨 꿈을 가질까 하는 데 있어서 그 특별 활동 시간이 있는데 네네. 그때 저희가 이제 뭐 선생부터 요리사, 무슨 연극인, 뭐 가수 여러분들의 재능 기부를 받아서 이제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을 해서 네. 그 학교에서 이제 신청을 하게 되면 네. 요리사 되고 싶은 아이들이 있으니까 좀 와서 좀 특강하고. 무료 특강 해줬으면 좋겠다. 네. 저희가 요리사 가서 강연을 해주고 이렇게 네. 몇 년 동안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그래서 창의 인재라는 건 어쨌든 뭐 꼭 교과서에서만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경험, 또 기성세대와의 만남, 그리고 독서, 특히 뭐 이거는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동양 교육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이게 주입식 교육을 하는 것이 문제이기 때문에 네. 어려서부터 좀 소인원의 토론식 교육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네네네. 자, 이게 이제 저희 국제통상학부에서 이제 물류 전문가신 거죠? 예, 물류하고 이제 뭐 저는 뭐 또 경제 통합 문제 네네네. 예. 자, 인천하면 또 물류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인천의 예. 물류 어떻게 진단하세요? 학자로서. 정치인으로서 말고. 뭐 인천국제공항과 뭐 신항만, 항만의 경쟁력이 상당히 있죠. 대한민국에서 뭐 가장 경쟁력이 높은 건 사실인데 사실 우리와 경쟁하는 동북아의 물류 허브 국가들, 네. 뭐 중국의 상하이라든가 뭐 또 뭐 싱가포르라든가 싱가포르. 홍콩이라든가 뭐 이런 데와 비교를 했을 때는 경쟁력이 좀 떨어지는 게 종합적으로 떨어지는 게 사실입니다. 물론 인천국제공항 경쟁력만 놓고 보면 높습니다만 네. 종합적인 볼 때. 물류 또 이렇게 연결되는 여러 가지 육상교통까지 본다면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좀 투자가 일단 필요하고요. 네네. 투자가 필요하고 물류뿐만이 아니라 지금 인천에 이 세 군데 송도, 영종, 청라 경제자유구역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사실 좀 중앙정부가 적극적으로 초기부터 지원을 했었어야 되는데 이걸 이제 인천시에서 단독으로 하려고 하니까 한계가 있고 그냥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좀 중앙정부의 지원을 더 적극적으로 끌어내고 물류 인프라를 더 구축을 하고 무엇보다도 거기에 또 활동할 수 있는 인재들을 네. 인하대하고 인천대 특성화된 물류 네. 학부가 있습니다만 좀 인재들을 좀 실습도 좀 잘 시키면서 인재 양성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동행을 하시면 이제 그런 그 통상 쪽에도
충분히 노력하시겠다. 예, 통상 물류 이런 쪽 전문가로서 네. 사실 국회에 네. 이 경제 전문가분들은 몇 분 계시는데 국제 통상은 통상 없는 전문가는 거의 제가 전무합니다. 못 본 것 같아요. 전무합니다. 이게 근데 우리가 사실 무역 있고 이게 네. 무역으로 먹고 사는 나라거든요. 그렇죠. 무역과 물류로. 무역과 수출이죠. 예. 그래서 우리나라 정말 미래를 위해서도 국제 통상 전문가가 반드시 국회에 필요하다 이렇게 예. 생각합니다. 저희가 이제 그 인정관리를 네. 지금 이제 25번째 후보까지 하고 있는데 한 사람 한 사람 들어오면 다 붙어야 될 사람 같습니다. 그렇죠. 예, 다 할 일이 있고 다 맞는 얘기를 합니다. 예, 그런데 유권자 심판은 냉정하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2등은 없다. 2등은 없다. 잠깐 생각하면 2등이다. 2등은 성은 없다. 맞습니다. 자. 1등만 살아남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1등을 위한 고지를 위해서 자, 이제 저쪽 카메라를 보시고 지역 유권자를 비롯한 주민들에게 정승현의 한 말씀을 하시죠. 예, 연수구 각 지역 주민 여러분, 예, 미래통합당 후보 정승현입니다. 이번에 두 번째 도전입니다.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4년 전에는 제가 나름대로 열심히 했다고 생각합니다만 214표 차이로 낙선하면서 주민 여러분의 선택을 받지 못했습니다. 네. 제가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4년 동안 스스로 좀 비울 건 비우고 채울 건 채웠습니다. 이러한 모습으로 지금 어려운 경제를 살릴 수 있는 경제 전문가의 모습으로 주민 여러분들께 내일부터 시작되는 선거전에서 열심히 다가가겠습니다. 손을 잡아주시고요. 열심히 해서 이번에 주민 여러분들의 선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받는다면 진정으로 바른 정치를 하고 어려운 서민을 먼저 생각할 수 있는 정치가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저희 경인방송에서 준비한 정말 뉴스 특집 4.15 총선 후보 초청 대담. 오늘 미래통합당의 정승현 후보를 마지막으로 이제 아쉬울 거예요, 많은 시청자 여러분들이. 예. 저희 일단 이번 특집은 문을 닫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경인방송은 좀 더 알찬 소식, 정확한 뉴스로 인천 시민들을 위한 명실공히 최고의 지상파로서 또 인천을 사랑하는 방송으로 거듭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예. 자,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 사람은 경인방송의 대표 권역주이고, 이 사람은 인천에서 문화예술 활동을 열심히 하는 이화정이고요. 저는 인천 토박이 개그맨 장용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